우리 학교 최고의 퀴즈왕을 찾아라.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어리다는 편견은 깨라. 뛰어난 기억력과 풍부한 지식으로 킹왕짱에 도전한다. 고난이도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학생들. 퀴즈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지식 배틀. 킹왕짱에 등극할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그 흥미로운 대결이 지금 시작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지식성장 프로젝트. 우리 학교 최고의 퀴즈왕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의 박석원. 김명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저희가 제대로 적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킹왕짱의 도전장을 내민 학교는 이름만 들어도 이 학생들의 만만찮은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해야겠죠? 네, 바로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이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두뇌 배틀. 과연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킹왕짱은 누구? 대한민국 과학융합인재 산실 한국과학영재학교. 1991년 개교 이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며 창의력뿐만 아니라 파워 리더십을 갖춘 과학 인재들을 배출한 한국과학영재학교. 전국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학생들이 모였으니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계속된다. 공부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학생들. 학생 신분이지만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전문성으로 미래를 선도할 준비가 돼 있다. 글로벌한 인재답게 공부면 공부, 취미면 취미. 풍부한 경험을 쌓는 일은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 남다른 두뇌,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인성을 키우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 이들의 빛나는 행보를 기대해본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리더 KSA 퀴왕짱의 도전!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교장으로서 반드시 킹왕짱이 탄생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킹왕짱 반드시 탄생하게 화이팅!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알쏭달쏭 OX 퀴즈로 정답 확률 50%에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심은 바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O 아니면 X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간. 알쏭달쏭 OX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는 조종이 가능한 동력 비행기를 제작해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라이트 형제의 직업은 장난감 제조 회사의 기술자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모든 학생들이 지금 X를 선택했는데요. 라이트 형제의 직업은 장난감 제조 회사의 기술자였다. 자, 만약 이번에 정답이 O라면 전원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자, 되면 전원이 패자부활전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밧줄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1892년)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수리와 더불어 자전거를 제작하고 판매해 큰 수익을 올린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용품과 부품들을 가지고 비행기를 제작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과학 영재들답게 정말 첫 번째 문제는 전원 정답을 맞히면서 시작이 좋은데요.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공위성은 비행 궤도의 고도에 따라 정지위성과 이동위성으로 나뉩니다. 그중 정지위성은 지구와 같은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신 장치를 움직일 필요가 없어 대부분 통신위성과 방송위성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정지위성은 미국의 통신위성 신콤 1호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세계 최초의 정지위성이 미국의 통신위성 신콤 1호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요. 자, 가운데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거 보니까 O를 할지 X를 할지 결정을 쉽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전 문제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문제를 통해 거의 네. 절반 대 절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과연 어느 쪽이 정답이 될지 밧줄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1라운드. 벌써 120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절반 정도 탈락한 상황인데요. 문제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정수기는 본래 아폴로 우주선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이온 여과 장치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우주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나중에 생활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메모리폼 베개는 본래 우주 비행사들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메모리 폼 베개가 본래 우주 비행사들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요즘에 라텍스 베개와 비슷한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자, 메모리폼 베개가 과연 우주 비행사들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저도 좀 궁금한데요. 자, 지금 네. 학생들 한 반 정도 갈라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주선을 타다 보면 충격이 있으니까 분명 어떤 것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메모리 폼이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 절반 정도가 O와 X를 선택했는데요. 자, 과연 밧줄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메모리 폼은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 우주 비행사들이 척추와 목에 받는 충격과 진동을 완화하기 위해 발명한 것입니다. 현재 36명의 학생들이 남아있는 상황. 이번 문제가 1라운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문제에서 탈락한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네. 자, 그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봉숭아는 여름에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관상용 식물입니다. 가을이 되면 봉숭아 꽃잎을 이용해서 손톱에 봉숭아물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봉숭아물은 꽃잎 없이 잎이나 줄기만으로도 손톱에 붉은 물을 드릴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O를 선택한 학생이 30명이고요. X를 선택한 학생이 6명입니다. 만약 이번 문제에서 O를 선택한 학생들이 정답을 맞춘다면 패자부활전 없이 바로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밧줄을 올려주세요. 우리 학생이 5가 만약에 정답이면 패자부활전 없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정말 기대되네요. 네, 짧고 굵게 얘기를 해줬네요. 자, 왜 정답이 5인지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이 5라고 직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봉숭아를 찍을 때 저희가 꽃 말고 다른 잎이나 줄기가 섞여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또 꽃에 있는 색소가 아마 이런 물든 데 영향을 줄 건데 그런 게 줄기나 잎에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명쾌한 해설인데요. 자, 과연 정답이 맞을지 궁금하네요. 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친구 두 분이서 나란히 X를 선택했는데 X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봉숭아 물을 들이는데 꽃잎에 있는 색소로 손톱에 물을 들이는 건 줄 알고 다른 줄기나 그런 잎에는 초록색이니까 물이 안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친구는 장래 희망이 뭔가요? 네, 제 장래의 희망은 생명공학자입니다. 네, 생명공학자가 꾸민 학생의 X를 선택했습니다. 자, 설명보다도 더욱더 설득력 있는 이런 장래 희망인데요. 자, 옆에 있는 친구 그러면 우리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자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이쁜, 자, 잠시만. 아주 이쁜 여학생들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자랑이죠. 그러면 이쁜 여학생들 말고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자랑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항상 저희들이 먼저 참가하게끔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O를 선택한 학생이 30명, 그리고 X를 선택한 학생이 6명입니다. 만약 정답이 O라면 패자부활전 없이 30명의 친구들이 2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정답이 X라면 패자부활전을 통해 2라운드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과연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봉숭아 꽃잎 없이 잎이나 줄기만으로도 봉숭아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잎과 줄기에 모두 주황과 노란 색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킹왕짱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1라운드 마지막 문제를 정확히 30명의 학생들이 맞힌 가운데 탈락자들의 마지막 기회였던 패자부활전 없이 곧바로 2라운드 퀴즈 대결이 시작된다. 과학 영재들의 불꽃 튀는 브레인 서바이벌, 그 흥미진진한 대결이 계속된다. 우리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제작진을 배려해서 1라운드에서 정확히 3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에서 살아남은 30명의 학생들이 패자부활전 없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당당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든탑을 쌓아라! 패자부활전 없이 30명의 학생이 1라운드의 고비를 넘긴 가운데 2라운드는 6명씩 팀을 이뤄 겨루는 단체전이다. 말주노초파, 손에 쥔 공에 따라 운명을 함께할 팀이 결정된다. 과연 퀴즈왕을 향한 3라운드 진출권은 어느 팀이 획득할 것인가?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두 번째 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는 단체전입니다. 6명씩 5팀으로 이루어진 총 30명의 학생들이 도전하는데요. 각 문제당 가장 많은 정답자가 나온 팀에 공 하나씩이 주어집니다. 총 10문제가 제시되며 가장 높은 탑을 쌓은 팀이 3라운드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그럼 공든탑을 쌓아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이 사람은 양자전기 역학 분야에 큰 영향을 준 과학자입니다. 그는 양자전기 역학에서 재규격화 이론을 완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미시적 물리학의 대표 과학자로 알려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양자전기 역학에서 재규격화 이론을 완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파인만이라고 쓴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 뒤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파인만 혹은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썼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전기 역학에서 재규격화 이론을 완성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때 고안한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이론 물리학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빨강팀, 주황팀, 노랑팀, 그리고 초록팀 전원 정답을 맞추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솜이나 털과 같은 재료로 실을 잡는 데 사용했던 원시적인 방적기구입니다. 중앙 구멍에 축이 될 막대를 넣어 고정한 다음 축 끝에 섬유를 걸고 이것을 회전시키면 섬유가 꼬여 실로 만들어지는 원리인데요. 방추차라고도 불리는 이 도구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회전시키면 섬유가 꼬여 실로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방적구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실을 뽑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방적구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이 딱 3가지로 나뉘었네요. 가락바퀴, 물레, 배. 과연 이 3가지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는 선사시대 방직 기술을 입증하는 유물입니다. 실을 뽑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방적구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이번 문제 노랑팀과 초록팀이 4명 정답을 맞추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친 노랑팀과 초록팀. 노랑팀이 연속으로 공을 획득하며 한 발 앞서 나가는 가운데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총동원해 역전의 기회를 늘어라. 앞서가는 노랑팀과 그 뒤를 바짝 쫓는 초록팀,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빨간팀과 주황팀.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음 문제는 2라운드의 하이라이트 6글자 문제입니다. 6글자로 된 정답을 순서대로 한 사람당 한 글자씩 적어 완성하면 되는데요. 한 명이라도 답을 잘못 적는다면 공 획득에 실패하게 됩니다. 팀원 모두가 정답을 알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6글자 문제.
이 난관을 극복하는 일이 바로 최종 라운드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6글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931년 미국의 수학자 쿠르트 괴델은 수학에는 증명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고 수학에는 모순이 없다는 명제가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정리했는데요. 현대적 컴퓨터 설계의 이론적 배경이 된 괴델의 정리는 무엇일까요? 네, 괴델이 발표한 이 정리는 진리성과 증명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한계를 증명한 것입니다. 자, 진리임에도 증명될 수 없는 수학적 명제가 존재한다는 이론인데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파란팀 불완전성 정리라는 답이 나왔고요. 초록팀 마찬가지로 불완전성 정리라는 답이 나왔는데요. 자, 두 팀이 똑같은 답이 나온 걸 보면 정답일 확률이 클 것 같은데 노란팀의 경우에도 불완전성 서정리라고 돼 있는데요. 자, 한 글자가 다른 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팀원들의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자, 주황팀 경우 불완전성 정리라는 답이 완성이 됐습니다. 빨간 팀의 경우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불완전성 정리라는 답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불완전성 정리가 맞다면 노란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이 공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 답은 정답이 맞을까요? 자, 친구는 서라고 적어주셨는데 우리 팀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미안하고 다음 문제에 맞춰서 꼭 3라운드 진출하자. 협동심이 필요한 6글자 문제. 정답은 불안정성 정리입니다. 괴델이 발표한 불완전성 정리는 진리임에도 증명될 수 없는 수학적 명제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진리성과 증명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한계를 증명한 것입니다. 이번 문제 빨강팀, 주황팀, 초록팀, 파랑팀이 공을 획득했습니다. 학생들의 끈질긴 집중력은 공 획득으로 이어지고 노랑팀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주황팀과 초록팀의 추격으로 세 팀이 동점이 된 상황. 엎치락 뒤치락 선두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 남은 문제는 단 2문제뿐이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다음 문제도 6글자 문제인데요. 잘 듣고 정답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현대음악 정립에 큰 영향을 준 러시아 출신 미국 작곡가입니다. 초기에는 원시주의, 중기에는 신고전주의, 말기에는 음열주의 형식의 작품들을 작곡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불새, 봄의 제전, 풀치넬라 등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이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20세기 현대음악 정립에 큰 영향을 준 러시아 출신 미국의 작곡가입니다. 러시아 전통음악 요소들을 자신의 실험적 면모와 조합해 20세기 음악을 정립한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초록팀의 경우
스트라스프스키라는 정답이 완성이 됐고요. 주황팀 스트라빈스키라는 답이 완성이 됐는데요. 빨간 팀의 경우 스트아핀스키. 지금 현재 한 글자씩 모두에서 정답을 완성한 팀은 초록팀과 주황팀, 빨간팀인데요. 과연 이 세 팀 중에 정답이 있을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회장 이창원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인기가 아주 대단한데요. 자, 주황팀이 노란팀과 초록팀 함께 선두자를 지키고 있는데 이번 문제를 맞춘다면 3라운드 진출까지도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자,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맞출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팀원들에게도 그러면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무조건 3라운드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된다. 그때도 열심히 잘해보자. 자, 그러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학생회장 학교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학교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훌륭한 시설과 그것을 또 이끌어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간 학생들 이 모두가 학교의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학생회장답게 정말 말을 잘하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교장 선생님 훌륭한 학교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0세기) 음악을 정립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스트라빈스키입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전통음악 요소들을 자신의 실험적 면모와 조합해 20세기 음악을 정립한 작곡가입니다. 이번 문제, 주황팀이 공을 획득하며 선두로 나갑니다. 보통 이쯤 되면 3라운드 진출팀의 윤곽이 나오는데요. 역시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답게 치열하게 승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황팀이 4점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그 뒤를 바짝 쫓는 노랑팀과 초록팀 단 1점 차입니다. 과연 누가 3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태평양에 강한 표층 해류인 이것은 북태평양 서부와 일본 열도를 따라 흐르는 해류입니다. 대서양의 멕시코 만류에 필적하는 거대 난류인데요. 다른 해류보다 투명도가 높고 청정한 남색을 띠고 있는 이 해류는 무엇일까요? 다른 해류보다 투명도가 높고 청정한 남색을 띠고 있는 이 해류입니다. 이 해류는 북태평양 환류의 일부분으로 필리핀에서 일본의 동쪽 해안까지 북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자,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을 들어주세요. 북태평양 난류,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정답을 못 쓴 친구들도 보이고요. 그 뒤로 쿠로시오 해류라고 쓴 친구들이 대부분이네요.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 선두로 올라선 주황팀.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 속에 주황팀의 뒷심이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노랑팀과 초록팀의 추격이 성공할 것인가? 이번 문제로 최종 3라운드 진출팀이 결정된다. 정답은 쿠로시오 해류 또는 난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북태평양 환류의 일부분으로 필리핀에서 일본의 동쪽 해안까지 북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이번 문제 빨강 팀과 주황 팀이 5명 정답을 맞히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2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 주황 팀이 공 5개를 획득하며 최종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2라운드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도전자들은 물론이고 친구들을 응원하는 학생들까지 모두 문제에 집중하느라 머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텐데요. 이쯤에서 잠시 우리 학생들의 두뇌에 휴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신나는 장기자랑 시간 함께 확인하시죠. I can be a good love, love, love. Wanna be a neck lover, love, love. Woo!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날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날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게 너무 아름답죠. 그댄 너무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이제 최종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같은 색의 모자를 쓰고 팀워크를 이뤘던 팀원들이 이젠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경쟁자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최종 3라운드 도전자들을 소개합니다. 빛나는 협동심으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주황팀. 이제는 지식을 겨뤄야 할 선의의 경쟁자로 다시 만났다. 번뜩이는 지성으로 무장한 6명의 인재들. 킹왕짱을 향한 마지막 도전이 시작된다. 3라운드의 진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해당하는 정답을 적는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맞힐 때마다 바로 이 스티커가 주어집니다. 총 3장의 스티커를 모두 모아 가장 빨리 킹왕짱을 완성하는 학생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서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인기가 아주 좋으신데요. 우리 최종 라운드에 올라온 6명의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YTN 사이언스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서 개최하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생들은 국가와 인류가 기대하는 세계 최고의 인재입니다. 늘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이 오늘 꼭 킹왕짱이 탄생하도록 교장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내주시죠. 예, 최종 라운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이론 물리학자인 이 사람은 파동력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물질 파동 개념을 기초로 보의 원자 구조론을 증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파동 방정식을 발견하고 파동력학을 수립하였습니다. 1933년
원자 이론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자, 문제가 나가자마자 찬혁 학생 답을 썼는데요. 이어서 범석 학생도 답을 쓰고 또 양재영 학생도 열심히 답을 썼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슈레딩거라고 쓴 친구들이 보이고요. 그 외에 드브로이라고 쓴 친구들도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쓴 친구도 있는데요. 자, 이 중에 과연 정답이 있을지. 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내주신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슈레딩거입니다. 에르빈 슈레딩거는 양자 물리학 중에서도 파동 역학을 정립한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물질 파동 개념을 기초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견해 양자론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양재영, 이창환, 박지혁, 권범석 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내주셔서일까요? 총 4명의 학생이 킹 스티커를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소의 기원에 관한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번식하던 원핵 생물들이 공생을 이유로 하나의 세포 안에 모이게 됐고, 일부 원핵 생물이 다른 원핵 생물 내로 들어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소 기관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가 주장한 이 가설은 무엇일까요?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과연 정답을 맞춘 학생이 나올까요? 정답을 맞춘 학생은 왕 스티커를 획득하게 됩니다. 양재영, 이창환, 박지혁, 권범석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킹 왕 스티커를 모으면서 한 문제만 더 맞히면 킹 왕짱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미안하다고 쓴 친구도 있고요. 세폰의 공생설을 쓴 친구, 그리고 내포설이라고 물음표를 쓴 친구도 있고요. 체내 공생설이라고 쓴 친구도 있습니다. 자, 공생설이라는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중에 정답은 누가 맞췄을지, 과연 킹 왕 스티커를 모을 수 있는 친구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학생 미안하다고 썼어요. 좀 안타까운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쉽지만 이제 1사학번 동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으니까 이제 킹왕짱의 자리는 선배들과 동기들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양보하긴 좀 이른 것 같은데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어떤 게 있나요? 다음 문제에 이런 분야가 나오면 맞힐 자신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수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수원의 분야를 가장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 문제가 나오면 이 판을 뒤집고 혹시 내가 킹왕짱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문제를 통해서 만약 정답자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킹왕짱이 탄생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요. 다른 학생들 또한 세 문제를 연달아 맞춘다면 킹왕짱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세포 내 공생설에 따르면 진핵세포의 하나인 미토콘드리아는 호기성 세균에서 유래됐고 엽록체는 시아노박테리아에서 유래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양재혁, 이창환, 김건우, 박지혁 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우리 학교 퀴즈왕이 되기 위해선 킹왕짱 3장의 스티커를 모아야 한다. 3명의 학생이 킹왕 스티커를 획득한 상황. 한 문제로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고 긴장감이 넘치는 대결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집중력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파이널 라운드 도전자들. 과연 킹왕짱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이번 문제가 3라운드 마지막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킹왕짱이 탄생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자본론을 저술한 이 사람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재산의 세습으로 인한 부의 축적 속도로 인해 부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며 글로벌 부유세를 주장했는데요. 단적인 예로 부유층은 수익의 8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라고 주장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 자본 사회의 불평등을 주장하며 경제학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건우, 박지혁 학생이 가장 빨리 답을 적은 데 이어 나머지 학생들도 속속 보드에 답을 적고 있는데요. 만약 박지혁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킹왕짱은 박지혁 학생이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양재영 학생과 이창환 학생도 역시 킹왕 스티커를 모두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학생이 답을 맞힌다면 킹왕짱은 누가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애덤 스미스를 쓴 친구, 피게티, 토마 피게티. 자, 그리고 친구들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쓴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안하다, 죄송하다를 제외하고 답을 쓴 친구들 3명인데요. 애덤 스미스일지 토마 피케티일지. 정답은 토마 피케티 또는 피케티입니다. 토마 피케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입니다. 21세기 자본론을 저술하고 경제 불평등을 주장하며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네, 과학 영재들답게 치열한 경쟁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일컬어 이것으로 비유합니다. 여성들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장애라는 의미인데요. 현재는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상황까지 빗대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직장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평등을 표현한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학생들 속속 정답을 썼는데요. 자, 이번 문제 과연 어떤 학생이 정답을 맞힐지 양재영, 이창환, 김건우, 박지혁 학생 중에 정답자가 있으면 킹왕짱에 가깝게 됩니다. 자, 만약 이번 문제에서 양재영, 이창환, 김건우, 박지혁 학생 중에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2명 이상 나온다면 추가 문제를 통해 킹왕짱을 선발하겠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투명한 벽, 유리천장, 금녀의 벽 굉장하네요. 네. 유리장벽이라고 쓴 친구도 있고, 또 역시 이번에도 사랑 고백이 나왔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은 있을지, 여성의 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는 이러한 현상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우리 친구 정답을 유리장벽이라고 썼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맞힌다면 킹왕짱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리로 보이지 않는 투명성을 비유했다는 걸 명확하게 기억했는데 이제 그 뒤에가 다른 친구가 쓴 천장인지 장벽인지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싱숭생숭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뒤쪽에 천장인지 장벽인지가 헷갈린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지금 본인이 정답을 맞췄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친구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친구가 되어도 괜찮지만 저가 되는 게 조금 더 괜찮습니다.
네, 과연 이번 문제를 통해서 킹왕짱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유리 장벽일까요? 천장일까요? 정답은 유리 천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지혁 학생이 마지막 스티커를 획득하며 킹왕짱을 완성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킹왕짱은 박지혁 학생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킹왕짱 박지혁 학생에게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혁 학생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킹왕짱이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일단 소감을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기에 입학할 때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의 147등은 전국의 모든 학생에서 147등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무대에 계신 모든 동기분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도 모두 킹왕짱처럼 대단한 분이라는 걸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문제를 마치게 도와준 동생과 이를 비롯한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선배님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펼친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오늘 정말 과학 영재들의 실력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 창의 인재로서 남다른 실력을 가졌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당당하게 멋지게 만들어갈 미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퀴즈로 청소년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랩에서 스마트펜을 드립니다. 창의 인재들이 펼치는 브레인 서바이벌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킹왕짱이 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필요 없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상식으로 퀴즈왕에 도전한다. 과학, 역사, 상식 등 교과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며 알기 쉬운 해설을 통해 학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